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번 여름에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를 이제 둘러보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러시아에 전하는 북방 전법이 필요한 때가 됐고 또 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상황을 보니까 우선 러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나 이제 물질적으로 어렵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가 되면서 국민들이 적응을 못하고 공산주의 하에서는 종교를 인정치 않았는데 이제 자본주의가 되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공백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으로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부를 공동 소유했는데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권력층과 KGB 등 그런 세력들이 국민들한테 분배돼야 될 부를 자기들이 편법으로 독차지를 해가지고 국민들은 이제 거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인접한 이웃 나라로 자동차로 가면 뭐 대여섯 시간밖에 안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먼 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보다는 굉장히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그리고 또 이제 조상들이 살던 옛 발해 땅이기도 하고 아르세이뉴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발해 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러시아가 통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이나 미국은 우리나라 통일을 탐탁지 않게 여길 것인데 러시아는 예전엔 안 그랬지만 지금 이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동반자로서 함께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동반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블라디보스톡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갔다 왔는데 블라디보스톡이 서울시만 하는데 이 불교 사원이라고는 라마교 사원이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라마교 사원을 갔다 왔는데 법륜 스님처럼 이제 훌륭한 분이 있다면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그런 의사도 필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독교 측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로 개방되면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가는 선박이나 항공편이 보면은 이 기독교 목사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초등학교 소풍 가는 것처럼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스님들이나 불교계에서 뭐 단기 선교라거나 이 전법을 위해서 가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다니지만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격차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먼 나라에만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고 큰 영향을 미치고 통일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 러시아나 만주, 중국에도 이렇게 눈을 돌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질문하신 분 얘기가 다 옳습니다. 중국에도 공산주의 사상에 몰락하고 소위 시장 경제화하면서 이 돈 중심으로 가는데 이 정신적인 그런 중심이 허물어지고 그걸 대체해줄 다른 사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물질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불교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 이 절이 지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기복으로 우리보다도 10배 더 기복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정신적인 치유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기도 어렵고 그러나 중국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물질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는데 정신적인 이런
공황 상태가 사회적인 많은 혼란을 아마 가져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정신적인 이 마음을 깨치는 이런 것이 수요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전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어떤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그게 실패하고 몰락하면서 거기도 거의 이런 마피아 비슷한 식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권력과 돈이 결합해서 거기서 국민들이 공허함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또 러시아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두 명이 러시아에 가서 전법하는 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국가적으로 볼 때 정말 필요한 건 통일이에요. 통일이 돼야 우리와 러시아가 국경이 맞물리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우리 이웃이다 이런 걸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분단이 돼 있으니까 러시아는 멀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첫째는 필요하다. 선생님이 제안한 거 다 저도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그런 여력이 없다. 세 번째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그거 한둘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통일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다. 통일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국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럼 통일을 하려면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일본도 설득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주체가 서야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얻든 방해를 물리치든 하는데 우리는 통일의 주체가 없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남한이 통일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남한이 통일의 주체가 되기에는 국민들의 이 의식도 너무 낮고 이 지도자들의 안목도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을 집중시켜야 될 것은 남한 국민들이 이 통일이 우리 민족의 새로운 비전이 된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통일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통일 정책을 취하도록 하는 것. 그런 관점만 잡히면 북한이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켜도 어떻게 구슬이고 포용해서 함께 갈 거냐 하는 아량이 우리가 생기게 되고 또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줄도 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가 그래도 4강 중에는 어때요? 우리의 통일에 최고로 호의적이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이런 관점은 일단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이런 문제가 됩니다. 이 중심이 안 서 있는데 변방만 자꾸 한다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중심을 바로 잡도록 통일에 대비한 자기 중심, 자기 안목을 갖도록 하는데 1차적으로 힘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주변국의 도움을 얻고 주변국을 이해시키는 이런 활동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법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 전법에 굳이 좀 세속적인 표현을 비면 황금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의 여력이 그만큼 안 된다. 그런 데서 거사님이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세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